도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파트와 빌딩 숲 사이에 자연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동네 숲이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 숲이 내어준 그늘과 길. 숲에 기대어 사는 생명들의 소박한 일상까지. 치열한 경쟁과 숨가빴던 일상의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누구든지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곳. 도시에도 숲이 있습니다. 해발 1193m의 한국 100대 명산으로 한반도의 척추인 태백산맥이 남쪽으로 뻗어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곳에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는 팔공산. 봄이면 참꽃 군락을 이루는 곳. 대구 달성군과 청도군에 걸쳐 유려한 산자락을 펼치고 앉은 비슬산.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앞산을 비롯해 풍부한 산림 자원을 품고 있는 대구에는 도심 곳곳에도 의외로 많은 숲이 있습니다. 대구의 산림률은 한 55% 정도가 되는데, 대구는 1996년부터 중점적으로 좀 추진해온 사업이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쭉 이어서 다양한 도시 공간에 숲을 조성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대구가 가지는 잠재력,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요소들이 시민에게 상당한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고 도로가 뚫리고 급속한 도시화는 편리함을 가져다 준 대신 많은 녹지 공간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도시 환경이 쾌적해지고 시민들의 삶이 건강해지려면 녹지 공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중심에 도시숲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숲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도시 안에 이런 숲의 공간이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도시숲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그린 인프라라는 용어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결국에 도시 안에 있는 녹색 공간들을 우리가 도시숲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하천이라든지 강과 같은 요소도 결국 녹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결국은 생물이 서식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우리가 순환성이라든지 연결성이 확대되면서 도시 전체의 건강성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숲은 도시에 있는 산과 공원, 가로수 같은 다양한 형태의 녹지 공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녹지의 기능을 하는 저수지와 강, 하천도 넓은 의미로 도시숲에 해당되죠. 도심이 심장 역할을 한다면
도시 숲은 도시가 호흡할 수 있는 허파 역할을 합니다. 도시에는 숲이 두 가지가 있는데 회색 숲이 있고 녹색 숲이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녹색 숲이 되겠습니다. 녹색 숲은 되게 아름다운 어떤 경치, 풍경을 줘가지고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삭막한 도시 생활을 좀 이렇게 풍요롭게 자기를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숲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늘을 만들어주는 효과 주변의 수증기를 받아들여가지고 품어내는 그래서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 CO2를 받아들여가고 O2를 만들어주는 기능적으로 되게 도시에 유익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생태적으로 이제 동식물들과 사람들이 공생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도시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도시 숲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일상 속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지자체는 도심 주변의 녹지와 일상 공간을 연결하는 다양한 숲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대구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고층 건물과 아파트가 많아 도시 이미지가 강한데요. 사실은 녹지 공간이 무척 풍부한 곳입니다. 수성구는 대표적인 좀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생태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대한 녹지의 거점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거지역이 많이 발달을 한 지역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녹지 공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특징들을 상당히 좀 살릴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 시민들은 쉽게 생활 공간에서 자연을 체험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녹지 거점들과 시민들의 생활 공간을 얼마나 잘 연결시키는가, 이것이 중요한 또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 수성구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녹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과 숲, 그리고 대구의 랜드마크인 수성못을 포함한 25개의 크고 작은 못과 도심을 흐르는 하천 등 다양한 녹지 자원을 가지고 있죠. 수성구는 이렇게 풍부한 그린 인프라를 활용해서 친환경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고산 지역의 금호강과 지산 법물 지역의 진박골을 잇는 생각을 담는 길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처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 때는 새소리 많이 나고 바람 소리 들리고 또 물결 소리 들리고 그런 것들이 자연의 은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코스를 전반적으로 계곡이라든지 그런 은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우리가 길로 선택을 했습니다. 숲은 자연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무대입니다. 도시에서 벗어나 숲길을 걸으면 자연이 전하는 각양각색의 소리를 만날 수 있죠. 생각을 담는 길 프로젝트는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숲길을 만드는 친환경 도시 계획입니다. 자연과 일상을 연결하는 생각을 담는 길. 첫 번째 코스는 금호강길인데요. 파련 생태공원에서 시작해 매우천 합류부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금호강의 아름다운 전경과 더불어 계절별로 피어나는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매력입니다. 매호천길은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초록 연잎과 옥빛 호수가 아름다운 이곳. 연옥길은 연오지에서 시작됩니다. 길이 비교적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어 수변의 정취를 느끼며 가볍게 걷기 좋은 코스입니다. 고모역길은 사이좋게 마주보고 있는 형제봉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길인데요. 도심 속 농경지의 운치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대덕산이 감싸고 있는 내관지. 내관지길은 주변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보존한 산책로입니다. 청계사에서 진박골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고즈넉한 풍경을 따라 걷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굽이굽이 숲길이 펼쳐진 이곳은 생각을 담는 길 마지막 코스, 진박골길입니다. 수성구에서 자연 환경이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느낄 수 있죠. 우리 수성구로 봐서는 이런 환경은 천의 보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산과 강, 또 못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심으로 끌어들여서 막혀있는 회색 공간을 녹색 공간과의 조화 속에서 가야 되는데 우리 수성구는 70%가 넘는 녹지에서 개발된 회색 공간에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생명력을 보존하고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이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박골 산림공원을 찾은 김동민 씨가 촬영 준비에 한창입니다. SNS 숲 해설가로 활동 중인 그는 대구 지역의 아름다운 숲을 영상에 담아 소개하는 1인 크리에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숲해설가 수베인포스입니다. 오늘은 이 진박골 산림공원에서 겨울의 어떤 모습들을 제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도심 가까이 근처에서 굉장히 걷기 좋은 곳, 이 진박골 산림공원 한번 둘러보고 또 생각을 담는 길이라는 곳에 한번 걸어가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 산림학을 전공한 그는 숲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다는데요. 숲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4년 전부터 숲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연이나 어떤 숲에 갔을 때 제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작게 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꽃이라든지 새라든지 아니면 식물들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거나 공부하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진박골의 숲길은 일단 도심에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하게 숲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고, 그러니까 오솔길처럼 되게 조용하게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의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위에 올라오시면은 막 동네 개들이 짖고 이런 소리 들으면은 진짜 시골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때 고향 숲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김동민 씨. 숲 영상을 제작하면서 자연에서 위안을 얻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그는 그래서 지금 걷고 있는 숲 해설가의 일에서 더욱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진박골 산림공원이라든지 이런 근처에 있는 숲을 가장 많이 다녔고, 한 번씩 제가 지나가시는 분들께 질문을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숲길이 잘 돼 있어서 너무 좋다 하면서 매일 오신다 이러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이런 도시 근처에 있는 이런 숲길이 굉장히 소중하구나,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숲세권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로 거주지 선택에서도 숲이 중요해졌습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자박자박 걷는 재미. 숲길은 아스팔트 길에서 느낄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숲을 찾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숲길을 걸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만촌동과 황금동을 포함해 수성구에 넓게 펼쳐져 있는 두리봉. 두리봉은 높이 212m의 나지막한 동네 뒷산입니다. 조금만 오르면 호젓한 길이 펼쳐지고 나무들과 신선한 공기가 가득한 곳이죠. 가벼운 산책 코스인 범어공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무악산도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죠. 야트막한 산길은 들머리와 날머리가 여러 갈래로 되어 있어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풍경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도심 가까이 있는 숲이지만 이 길을 걷다 보면 일상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자연의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큰 오색 딱따구리입니다. 나무 속 먹이도 찾고 둥지도 만들기 위해 쉼없이 나무를 쪼는데요. 경계심이 강하기 때문에 살짝 다가가기만 해도 어느새 알아차리고 다른 나무로 날아가 버립니다. 나무 쪼는 소리가 워낙 커서 때를 지으면 장작 패는 소리처럼 들린다는군요. 어치는 산책로에서 자주 목격되는 대표적인 텃새인데요. 산에 사는 까치라고 해서 산까치로도 불립니다. 이 녀석은 직박구리입니다. 먹성 좋기로 소문난 새죠. 꽃잎, 나뭇잎, 애벌레는 물론 왕거미와 말벌까지 잡아먹습니다. 직박구리는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데요. 겨울에는 평지로 내려와 부족한 먹이를 찾곤 합니다. 앙증맞은 이 새는 쇠 딱따구리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딱따구리 중 덩치가 가장 작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먹이를 찾을 때 체중을 꼬리 깃털에 실어 힘을 분산시킵니다. 가녀린 다리로도 오래 버틸 수 있는 이유죠.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들의 일상. 숲길을 걷다가 만나는 자연의 풍경입니다. 하얀 눈발이 휘날립니다. 진박골 입구에 있는 대덕지도 깊은 겨울잠에 빠졌습니다.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백발의 나무들. 나무들은 남아있는 영양분을 뿌리로 내리고 긴 휴식에 들어갑니다.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스스로 비워낸 겨울숲. 겨울은 숲이 맨몸을 드러내는 계절입니다. 마치 솜니부를 덮어놓은 듯 수성못에도 겨울이 내렸습니다. 수성못 둘레길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책 명소인데요. 눈 내리는 풍경이 운치를 더합니다. 수성못에 살고 있는 물닭이 눈 속을 걷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을 순간에도 생명은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봄 기운이 잠들어 있던 계곡을 깨웁니다. 이 시기 수성구 옥수골에 있는 망월지를 찾으면 반가운 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두꺼비입니다. 녀석은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 짝짓기와 산란을 위해 인근 옥수산에서 내려와 이곳 망월지를 찾습니다. 짝을 찾아다니는 걸음이 씩씩합니다. 수컷은 소리로 암컷을 유혹합니다. 짝짓기를 위해 암컷 등 위에 올라탄 수컷은 떨어질세라 암컷을 꼭 껴안습니다. 두꺼비는 주로 산에서 사는데요. 산란을 할 때는 자신이 태어난 곳을 찾아옵니다. 알을 낳기 위해 저수지로 이동하는 두꺼비 한 쌍. 하지만 산란의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짝을 찾지 못한 수컷과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수컷의 수가 암컷보다 10배가량 많기 때문에 산란기가 되면 이런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종족을 이으려는 본능. 산란 시기인 이른 봄이 되면 옥수산에 살고 있는 두꺼비 수백 마리의 생존을 향한 걷기는 계속됩니다. 봄은 빛깔의 변화로 찾아옵니다. 꽃들은 제각각의 색으로 봄의 깊이를 더합니다. 꽃들이 지천으로 피고 향기로 물드는 봄.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인 계절이죠. 오다 가다 만난 꽃들의 생명력에 경이로움마저 느껴집니다. 따스한 봄볕이 흙과 공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면 앙상했던 나무에도 봄이 찾아듭니다. 숲의 모든 생명들이 깨어나는 계절. 봄 기운에 이끌려 사람들은 숲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언 땅을 떨치고 일어선 나무들이 일제히 연초록 잎들을 펼쳐냅니다. 야트막한 능선길이 편안함을 주는 두리봉입니다. 이곳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높이가 낮고 산세도 순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언제든 쉽게 오를 수 있는 데다 아름다운 풍경까지 만끽할 수 있습니다. 도심 가까이에 있는 두리봉은 원래 인적이 드문 산길이었는데요. 2003년 두리봉 터널이 뚫리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두리마루 숲길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죠. 두리봉은 여러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능선길 둘레로 여러 갈래의 샛길이 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오를 수 있는 데다 길을 골라서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걸으면서 정말 대구에도 좋은 길들이 많더라고요. 멀리 어디 여행을 굳이 안 가더라도 잠깐 뒷산, 옆에 동네 주변에도 잘 찾아보면 무슨 둘레길도 조성을 잘 해놓고 진짜 충분히 걷기 어렵지 않으면서 걷기 쉬운 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악산 자락이 펼쳐놓은 이 숲은 아이들의 생태체험 공간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바닥 조심. 나무뿌리 조심. 아이들이 숲으로 한 발짝씩 들여놓을 때마다 자연과 한 발짝 더 가까워집니다. 무악산은 경사가 완만하고 길이 평탄하기 때문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요새 길들을 하도 많이 만들어 나가. 길만 났으면 앞으로 옆으로 뒤로 어디를 가도 산을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산은 203m밖에 안 되니까 저는 이 산을, 이 무악산을 구석구석 이렇게 가는 길마다 거의 안 가본 길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무악숲 이 전체가 걷기 좋고 집에서 나오는 데는 도로잖아요. 거기에 공기하고 숲에 딱 들어섰을 때의 공기에 그게 차이가 완전히 납니다. 숲 입구에 발 들어선과 동시에 이거 뭔가 맑은 공기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맑은 공기를 내뿜는 숲은 거대한 천연 공기청정기입니다. 우거진 나무와 자연의 소리는 도시의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벽이 되기도 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녹색의 향연에 눈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즐거워지는데요. 도시의 편리함을 뒤로하고 우리가 자연을 찾는 이유겠죠. 차를 타고 다니면은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걸으면서는 볼 게 너무 많아요. 볼거리가. 그 이야기거리도 많아지고
산에 가면 꽃이 필 때는 꽃을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새소리 들으면서 맑은 공기 쉬고 우리 세대는 아직까지 이 나이인데도 소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산에 이래 오면은 풀 한 포기도 옛날에 우리가 아카시아 잎속이 뜯어갖고 풀필이 불던 그런 생각이라다 옛날 추억들이 새로워 있잖아요. 산을 접하게 되면서. 걸으면서 또 여기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주변에서 원래 계속 있던 것들인데 몰랐던 것들을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도시에서 이어진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미처 몰랐던 동네 풍경과 그곳에 깃들어 사는 다양한 생명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람쥐입니다. 도토리로 포식을 즐기는 중인데요. 입속에 잘 발달된 볼주머니가 있어 도토리를 최대 8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후투티. 머리 모양이 인디언 추장의 장식과 비슷해서 인디언 추장새라고도 불리죠. 길고 뾰족한 부리는 끝이 약간 휘어져 있는데요. 땅속 벌레들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발달된 것입니다. 사슴벌레는 주로 참나무 수액을 먹고 사는데요. 단단한 집게발과 발달된 턱이 특징입니다. 수액이 풍부한 여름철이면 덩치가 비슷한 장수풍뎅이와 수액 쟁탈전을 벌이기도 하죠. 우렁찬 목소리의 주인공, 멸종위기종 담비입니다. 주로 인적이 드문 산악지대에서 서식하는데요. 놀랍게도 무악산에서 발견됐습니다. 담비는 나무 타기의 명수입니다. 녀석들의 긴 꼬리는 나무 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추 역할을 합니다. 귀여운 생김새와 달리 멧돼지까지 사냥하는 숲속의 최상위 포식자. 도시숲에 담비가 나타났다는 건 그 숲이 생태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천도 도시 환경을 건강하게 하는 녹지 역할을 하는데요. 대구를 가로지르는 신천은 수성구를 포함해 5개의 구와 접해 있는 긴 하천입니다.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잘 조성되어 있고 접근성도 좋아서 대구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산책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도 안 나오면은 오늘 뭘 빠뜨린 것 같은 게 그게 습관화되니까 걷는 것만큼 힐링이 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로 둘러싸인 공간에 숨통을 틔워주는 시지동의 옥수천입니다. 매호천과 함께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죠. 하천 주변을 복원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든 산책로가 걷는 즐거움을 더합니다. 길은 많아요. 걷다 보면 새로운 길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재밌어요. 이런 길이 또 있었네. 며칠 전에는 이 길 따라 잘 닦인 이 길만 가다가 저 윗길을 한번 가봤어요. 새들이, 아까처럼 새들이 많아요. 또 길에. 그러면 걔들 사진도 한번 찍고. 제일 좋은 거는 저희 동네 가까운 곳에 마음만 먹으면 나가면 되니까. 수성구의 친환경 둘레길 프로젝트, 생각을 담는 길 금호강 구간입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녹색의 풀숲 사이를 걸을 수 있는 이곳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잘 보존하고 있는 도심 속 생태공원입니다. 무성한 풀숲에서 고라니가 모습을 보입니다. 물을 좋아해서 워터디어라고도 불리죠.
청각과 후각이 유독 발달한 고라니는 경계심이 많기 때문에 인적이 있는 곳에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가까이에 있고 몸을 감출 수 있는 금호강변 풀숲이 고라니의 은밀한 보금자리입니다. 풀과 수초 등 먹이가 많고 천적이 없는 이곳 금호강변은 고라니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범어천에는 흰뺨 검둥오리와 청둥오리가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범어천은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후 다양한 수생식물이 자라고 먹이도 풍부해져서 오리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부화를 마친 흰뺨 검둥오리 가죽. 겨울 철새이면서 전국적으로 번식하는 텃새이기도 합니다. 새끼들은 어미를 따라다니며 경사진 여울을 건너고 먹이도 구하는 등 아직 익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새끼들이 나는 법을 배워 독립할 때까지 이들은 범어천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겠죠. 어둠이 내린 범어천 길을 걷다 보면 종종 보기 힘든 생명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수달입니다. 예전에는 하천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수질오염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수달은 귀여운 외모와 달리 은밀한 밤의 사냥꾼,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하지만 주로 큰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들의 개체 수를 늘게 하고 하천의 먹이 사슬을 균형 있게 만드는 고마운 손님입니다. 수성구 시지동 매호천에서 목격된 수달입니다. 밤에 이 일대를 산책하다가 운이 좋으면 물살을 가르며 식도락을 즐기는 수달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 낀 진박골은 신비로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빛과 온도, 습도에 따라 각기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숲길. 가볍게 나서서 걷기만 해도 숨가빴던 일상의 긴장이 느슨해지고 들끓었던 마음이 고요해져서 잠시 삶의 여유를 얻어갑니다.
경쾌한 발걸음으로 형제봉을 높이는 대구의 걷기 고수 양혜동 씨. 그는 은퇴 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네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모습을 달리하는 풍경에 푹 빠진 양혜동 씨는 자연의 변화, 시간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매일 숲으로 떠납니다. 저 같은 경우 여기도 형제봉입니다만 계절마다 많이 다르죠. 풀도 다르고 나무도 다르고 다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울에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의 느낌과 봄이 돼서 막 새파랗게 떴을 때 나의 감정은 그 어린 소년으로 들어갈 정도로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이 된다면 지금은 우리가 가을을 맞이한다고 해요. 오늘 9월이니까 그제 가을을 맞이한다는 겁니까? 8월 어제하고는 다른 느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하고 나무에 이게 큰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을이 되는구나 곧 이런 생각을 갖는 거야. 그 가을을 몸에서부터 준비한단 말이에요. 건강을 위해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운동을 해왔다는 양혜동 씨는 특별한 장비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즐거워지는 운동, 걷기에 정착했습니다. 걷기는 매일이죠. 일상이죠. 안 걷고 오면은 뭐 찝찝한 거, 내 몸이 그렇게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 니 오늘 안 했구나. 그럼 니 다리 왜 잘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 걷기 애착론자인지는 몰라도. 걷기는 이제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하나의 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걷기 운동이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걷기는 만기 없는 건강 적금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걷기가 장기간 할 수 있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산소 운동이고 특히 이제 심내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심장병, 중풍, 그리고 당뇨, 암 예방, 그리고 치매 예방, 골밀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도 다른 운동보다 오히려 체중을 부하를 시키기 때문에 척추뼈라든지 골밀도 증가에 도움이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을 예방하고 또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또 걸으면 치료가 되는 그런 효과가 밝혀져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운동으로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걷는 것보다는 숲길을 걷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롭다고 합니다. 숲길은 아무래도 이게 평평하지 않으니까 발목도 이제 움직이게 되고 유연성이라든지 균형 잡는 감각 또 이제 계속 이렇게 발을 내딛는 그 지표면을 살피면서 걷기 때문에 뇌가 균형 잡는 훈련이 계속 된다고나 할까요? 특히 이제 치매 예방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운동만 한다고 치매 예방이 되는 게 아니고 머리도 같이 쓰면서 이제 운동을 해야 치매 예방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야외 걷기를 하면 아무래도 주변도 보게 되고 또 이제 내가 걷는 이제 바닥도 계속 보면서 걷게 되는 그런 이제 뇌와 몸이 같이 활동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햇볕을 쬐기 때문에 비타민 D도 합성이 돼서 비타민 D 부족도 예방할 수 있고 이렇게 나무가 많은 그 숲길 같으면은 그런 나무 식물들에서 나오는 어떤 좋은 건강에 좋은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야식골 공원입니다. 과거 여우가 많이 출몰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걷기 좋은 산책길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죠. 맨발 걷기 동호 회원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길은 많죠. 아스팔트 길, 시멘트 길 많잖아요. 가장 좋은 길은 숲길이 제일 좋죠. 원래 숲이면 공기도 좋은데 피톤치드까지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초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초록색을 보는 순간 우리는 자율신경계가 안정이 돼요. 우리 몸이 편안함을 갖게 되고
이 새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파는 알파파로 떨어져요. 자연의 소리 자체가. 알파파가 명상에 가까워진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흙까지 밟으면은 시각으로, 청각으로, 촉감으로 우리가 자연의 모든 기운을 다 받는 거죠. 숲은 오감으로 자연을 느끼며 숨을 쉴 수 있는 쉼표를 제공합니다. 도심 속 동네 숲은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마음만 있으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또 누구라도 말이죠. 제일 좋은 것은 내 집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요 인근에 계신 분들은 여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범우산 근처에 있는 분들은 범우산이 제일 좋고, 용지봉 근처에 계신 분들은 용지봉이 제일 좋고, 진박골 근처에 계신 분들은 진박골이 제일 좋고. 그래서 1년에 에베레스트산 한 번 가는 것보다 내 집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산 매일 가는 산이 훨씬 건강하고, 멀리 있는 뭐 우리가 이름난 명성지가 아니더라도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이 소중함을 모르는데, 이 우리가 만든 도시라는 자체도 결국은 자연 안에 있는 거고, 이제는 이 도시도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일부가 되어버렸잖아요. 도시 자체가 또 우리가 또 멀리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도시 안에 사는데, 그 도시와 자연을 잇는 것은 결국은 길인데, 그 길은 항상 나에게 이제 열려져 있어요. 햇볕도 공기도 바람도 길도 아무도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우리 가까이 있는 걷기 공간을 이제 찾으셔가지고 꼭 맨발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걸으셔서, 걸을 때 그 자연과 소통하고 나 자신과 소통하고. 흐르는 바람결에 눈부신 하늘, 소리 없는 구름 위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힘찬 새들의 날개짓에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알 수 없는 그 두근거림이 사람과 사람을 잇네. 예. 도시와 자연, 사람을 잇는 도시숲. 바쁜 일상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 도시숲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스스로 즐거우니까 그거는 자연적으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감을 억지로 찾는다기보다 스스로가 자기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잖아요. 생활하다 보면 그게 다 이제 잊혀지죠. 이 숲의 밝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 숲속을 걷는 것이 주로니까, 걸으면은 뭔가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바로 행복이지 않겠어요? 즐겁고. 이렇게 경치를 보고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고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죠. 그리고 힘도 받고 에너지를 받는 것 같은 느낌.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비우기도 비우고 또 내일을 또 채울 수 있는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면 사람들과 자연과 만나고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게 길이잖아요. 이 자연이잖아요. 참 감사한 일들. 압sul 가완디라고 하는 사람이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는 할머니하고 면담을 해요. 할머니가 얘기를 해요. 당신 말이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아? 나 단 하나 최고의 소원이 뭔지 알아? 내 발로 화장실 갔다 오는 거야. 저는 그 글을 읽을 때 정말 전율이 왔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에 지금 누워 계시고, 그분 가운데 상당수가 누군가 없으면은 화장실 혼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내 발을 동원해서 원하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거.
전제가 되는 건 두 발로 걷는 거예요. 살아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걷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우리 최고의 선물이다. 뭐 흔히 하는 말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말 하는데 조금 바꾸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우리가 뭐 늘 이곳에 있으면 저곳이 눈에 띄고 또 이곳에 있으면 저곳으로 가고 싶은데 가만히 가까이를 쳐다보면 거기에도 아름다운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작은 가까이 있는 것들이 연결돼서 멀리가 있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가까이 특히 있는 길들 걸으면 가까이 있었는데 몰랐던 것들이 차를 내림으로써 이렇게 발견되는 게 많아요. 길들이 멀리서 보면 죽어있는 길처럼 보이지만 걷다 보면 길이 우리 손에 이렇게 결처럼 그런 피부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혈관이 있는 것처럼 그 혈관도 가진 것 같고, 그러면서 대지가 하는 언어 또 대지가 펼쳐내주는 그 느낌을 교감하는 것, 살아있는 대지의 생명의 세계를 내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간다, 그게 느낀다, 뭐 이런 차원이 있지 않은가.